박근혜가 가서 중국 가갖고 막 그 옷 갈아입고 막 대접받고 성대한 만찬하고 이거를 외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눈에 그런 만찬 거의 안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서민 속으로 들어가서 14억과 대화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외교 방식이 저는 시대 상황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SNS 시대에.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는 것 같고 안 돼요. 체화돼야 돼요. 그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 유시민이고 추미애 대표는 경험상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DJ하고 정치를 같이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친노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을 만든 건 국민 친노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가장 먼저 이해하고 호흡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시민적 패러다임의 몸에 체화되지 않으면 그건 선택받기가 힘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유시민 불려 나올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고 추미애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런 흐름에 잘 융화되고 있다. 이 정도예요. 근데 그 융화가요. 척을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척을 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문 패권에 편승했던 정치인들은 다 하나씩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는 과정이었거든요. 없는 친문 패권을 가지고 지금 기득권 언론과 손잡은 거거든요. 생각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봐야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찍은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파적인 얘기만 하는데 네.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문재인 대통령 잘 되면 내가 좋은 거예요. 국민이 좋은 거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로 갔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선 후보로 한번 나와서 당의 기반이 없을 때 대선이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최소한 당대표라는 것을 어떤 경험치로라도 해야겠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당의 혁신 작업을 통해 가지고 체질을 바꿔내고 그 모델이 지금 안희정 지사한테 있어 보인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길 있잖아요. 가는 길. 문재인 비서실장과 우리가 혁신과 통합을 하면서 최단적으로 이분이 지도자가 되는 길을 생각했을 때 2012년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한다. 당선된다. 그리고 바로 대통령 후보가 돼도 일할 수 있는 분이다. 요 프로그램을 2012년에 했는데 어쨌든 최종 대선에서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몸으로 다 겪은 거잖아요. 그거를 4년 동안 실천하셨어요. 실제로 그때 내가 뭐가 부족했지? 그건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되고 막 하도 흔들기가 심하니까 물러났지만 김종인이라는 대리를 내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더벤져스라 그래서 정말로 친문인 거죠. 그분들은. 문재인과 최재성에 의해서 공천된 분들이 정말 역할을 잘했잖아요. 그런 식의 과정을 4년 동안 밟아왔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문재인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그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DJ한테는 가서 뭔가 배우고 싶고 노무현하고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고 친구처럼. 그리고 문재인은 어쩐지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씩 다 채워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이 체화해서 지금 잘하고 계신 거라 그럼 이 다음에 국민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할까에 대한 저는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님. 저요?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냥. 매력이에요, 매력. 예전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SNS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장충당 공원에서 보라매 공원에서 연설하던 김대중.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잖아요. 더군다나 법무대법할 수 없을 만큼 공부도 많이 했어. 그때는 그게 맞았던 건데 그런 인물은 지금 이 시대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고 등장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또 그런 스타일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면 시대의 흐름을 타고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김대중 노무현에 비하면 색깔이 굉장히 옅은 건 사실이에요. 정치인으로서는. 근데 매력이 있어. 알고 보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매력이 어떤 관심이나 애정이 없을 때는 그냥 정치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야권에 계신 분들도 그냥 박근혜한테 떨어진 정치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막 안아주고 싶고요. 이 사람 잘 되게 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매력을 가진 정치인이 저는 끝내고 성공한다고 봐서 안희정 지사가 출마 선언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어떤 매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광화문 연가라는 노래 있어요. 이문세. 그걸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부분이 생각나냐면 그 광화문 연가가 되게 감성적인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노래를 들으면 뭐가 막 그려지는 거거든요. 눈 덮인 교회당부터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도 생각나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감성으로 먼저 느끼거잖아요.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보면 사람 눈도 똑바로 안 쳐다보고 무뎌 보이고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포커페이스고 이렇잖아요. 또 그래서 정치를 하는 면도 있는데 늘 얼굴 표정이 시끄러우셨잖아요. 늘 감성적으로 반응을 하고. 아, 저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 정치를 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요새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되게 정선돼 있고 절제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을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데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감을 주고 있어서 편안한 것 같아요, 바라보기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매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돕고 싶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결이 거의 비슷해요. 네. 같이 가고 싶다, 손잡고 가고 싶다, 뭔가 이런 느낌인데 지금 나머지 대선 후보분들은 어떤 매력으로 국민에게 어필을 하려고 할지 이런 어떤 궁금증이 좀 생기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대선 이야기를 뭐 벌써 많이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결국의 집권 5년의 성공은 정권 재창출이에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 안 되는 분은 알아요. 누구? 어떤 스타일이 안 된다는 확실히 알아요. 국민을 가르치려고 드는 분. 누가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아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향상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언론도 내 가르치려고 그러고, 저는 살다가 진짜 그 국빈 방문 외국 나갔을 때, 나가는 첫날부터 이렇게 언론이 자국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데 흔드는 건 처음 본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외국에 나가면 방송이 우호적 보도를 했어요. 그게 박근혜 때 너무 심할 정도였죠. 그러다가 거의 쪽박 외교가 됐는데, 그런데 그런데 언론의 그 기본 생각은 뭐냐면 프레임은 우리가 짜는 거야. 우리가 프레임 짜면 국민들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강요잖아요. 훈계. 예,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편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어떤 분들 얘기하실 때 보면 아, 그거 틀린 거야, 너네. 이건 맞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면 저는 그거는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있어요. 그게 거부감으로 비치면 컨텐츠는 중요하지만 태도라니까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태도예요. 네. 국민 자체가 예전처럼 이렇게 하향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새겨 들으시오 이런 게 아니고 같이 만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그 근본적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 정치인들이 바빠가지고요. 모든 자료를 못 봐요.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훨씬 많은 자료를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더 똑똑하세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늘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게 뭔가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보고받은 거, 자료 본 거, 그걸 가지고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너무 똑똑하세요. 그러면 아까 추미애 대표 이야기 하셨는데요. 어떤 분인가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야,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민주당 주자는 누구냐? 답은 이거였어요. 현 상태로만 보면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리하겠죠. 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병들도 예상외로 올라올 수 있는 분들이 꽤 있다. 그중에 제가 추미애 대표 대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안정적으로 잘 끌어서 추미애 대표 미국 갔을 때 말씀처럼 여성 당대표가 임기를 채워서 원만하게 끌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야당과 여당을 지금 넘나드는 상황이잖아요. 야당이었다가 여당 대표가 됐는데 안정적으로 어떤 지도력만 잘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지면 추미애 대표도 훌륭한 대선 후보군에 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당내에서도 그런 생각들 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딱 한 포인트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시민적 패러다임 시대에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고 같이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1년도 안 된 대통령 앞에서 대선을 논하긴 그렇지만 안희정 지사가 사실은 대선 행보의 시작임을 알렸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당내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후보들 중에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최성시장님도 뭐 또 나오시면 네.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 그 외에 굳이 만들자면 제가 유시민이 불려나올 가능성 유시민. 있다. 유시민. 네.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도 잘 마무리하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좋은 후보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안희정 지사가 정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장관? 동안. 네, 장관이나 뭐 다른 포지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길은 많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대선에 필요한 인물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열심히 했는데 계획이 좀 적폐 세력들의 저항으로 좀 미진해. 그럼 더 센 사람이 들어가서 해달라고 하는 그렇죠. 국민의 요구가 네, 생길 수도 있고. 그게 흐름이니까요. 예. 그리고 약간 좀 불안정한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하면 더 안정적인 사람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 국민적 요구는 약간 그런 게 좀 있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지도자는 이래. 그래서 이걸 고치게 만들어야 돼.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도 여러 팀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개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게 하자 막 별말이 다 있는데 저는 2012년에 성공 못한 경험이 있어서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거 소용없는 일이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후보는 후보가 원 없도록 후보답게 움직이게 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서포트하는 게 참모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시대 흐름이 형성됐는데 그 흐름에 그 사람이 맞아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민심은 천심, 하늘이 정한다가 그런 거고 제가 보니까 맞아요. 2002년에는 시대 흐름이 노무현을 요구했어요. 속마음 토크. 정치인이라는 게 시켜만 준다면 진짜 하고 싶은 건 대통령일 거라고 봐요. 누구나 다. 시켜만 준다면.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니까 먼저 포기하고 살지.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대통령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없어요. 전혀? 네, 왜? 제로예요. 왜?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도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노무현 대통령 안 돌아가셨고 문성근 선배가 뭐 심장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안 했으면 국민의 명령도 안 했을 거고 혁신과 통합도 안 했을 거고 그냥 시민사회 원로로 그냥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냥 실무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거. 예. 자, 오늘 방송 제목은 최민희 대선 생각 없다.